금성이 산이 된 이야기, 상상, 가설, 추리, 10,000% 뻥이고 증거 없는 이야기 소화가 되시는 분만 들으십시오. 자, 지구 전후도 그 다음에 베베 신부가 1900년대 한국 방문하면서 이제 동선을 그리죠. 이렇게 배 타고 일본 들렸다가 이제 한국 여행을 하는. 이제 불과 100년도 안 됐지만 지도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그리고 이 한자라는 개념, 한자를 누가 잘 썼냐? 물론 이 베베 신부도 잘 썼습니다. 즉 수도원에서 영어, 한글을 공부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탈리아, 즉 여기 이탈리아하고 한반도하고 이제 위치도 비슷하고 이 수도 비교를 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나 로마,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원산을 찍었습니다. 원산. 자, 이거 이제 이것도 예전에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있고, 이제 이 상에서 한반도 원산은 어느 곳과 관련이 가장 깊냐 하면은 아메리칸판 지도에 가서는 지도를 또 가겠습니다. 바로 아메리칸판 지도에 가서는 자, 워싱턴이죠. 워싱턴. 포인트 점이 워싱턴, 원산 이제 대충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자, 아무튼 이 13도 한반도 이 관점이 함경도 13도가 될 수 있고 한반도 동부 13도가 될 수 있고, 또 한반도적 관점이 아메리카 관점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쪽의 기록이 이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게 이 정도한 광범위 한 기록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게 팽창된 거고, 이거를 다시 그냥 기록을, 여기서 기록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이 세트적 프레임에 이식이 된 거다. 근데 이걸 이식도 되고 확장도 되고, 또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기록을 간직한 자가 또 1000년, 2000년 지나서는 또 달라지겠죠. 뭐 그런 데까지 이야기할 우리 사항은 아니고, 지금 당장 우리가 궁금한 것들. 자, 오늘은 이게 이제 타타르 음모론을 하다 보니까 자료가 너무 광범위해져가지고 제가 이제 좀 줄여가면서 천천히 할 겁니다. 자, 중요한 거 오늘 할 이야기는 바로 태극기에 관해서 이거 이렇게 흘러가도 헷갈리네. 태극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그린 방향을 다 이으면 나치가 되는 거죠. 자, 태극기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이렇게도 쓰고 또 이렇게도 쓰고, 또 이게 이제 방향이 역방향 이렇게도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입니까?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 태극기, 일단 태극기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수도원 예수의 한자 영어 잘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PB15 지금 내가 예전에 KBC 산 거 말고 원본 동영상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프레임이 많이 죽어졌는데, 이제 이게 조선을 쓰고 여기에 KOREA 코리아라고 씁니다. 물론 C냐 K냐 우리 큰 의미는 없지만 아무튼 K로 씁니다.
이게 이제 100년도, 100년 전, 이제 100년 더 지날 수도 있고, 지도. 그리고 이제 한반도 이게 1800년, 30년 됩니까? 최한기 하면서 등장하는 이 한자 지도. 그래서 이 한자 지도 오래전부터 있었을 거다. 이제 그게 우리가 음모론도 확 가동시키면 수도권에 있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베베신부하고 한반도에 있던, 그 당시 한반도에 있던, 그러면 제가 언제나 말하지만 이 모자 무엇이 다른 것인가? 그리고 이제 한반도 아이들 복장.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많이 봤으니까. 근데 이런 거 주목할 거, 이제 그림에서 주목할 거는 이제 이런 문양들, 세계 각국에서 등장하는 문양들. 아두아이구나.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디안으로 인디안 다 말이 맞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이제 자, 이제 이런 문양들 오래된 건축에서도 등장하고 이런 문양들. 자, 물론 이건 이제 우리가 미국 인디언들 나오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거의 평민들 수준, 보통의 사람들의 수준의 의복의, 그러니까 이 배짜는 기술의 퀄리티입니다. 우리 한반도에는 채색을 맞는 색이 없거나 백음민족 색이 없거나.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디언들 1800년 후반 1900년 초반에 미국에서 찍힌 인디언들 사진, 이게 이제 한 100년 전으로만 올라가면 굉장한 고급 문화죠. 이런 오히려 이쪽 사진은 좀 그나마 좀 근래에 가까울 수도 있고. 자, 이런 사진들. 자, 그리고 이런 사진들.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다 보이 좀 정신 어지러우니까 대충 이제 우리가 이제 동부 13도에 이렇게 앵글로 색슨, 러시아,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인종들만 산 게 아니고 우리가 망각하기 쉬운데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동양인스러운 인디안들이 살았고, 한반도에는 또 인디안과 가장 비슷한, 우리가 이제 이 베베 신부거나 과거 영상들, 사진들 보면 거의 인디안 영화에 나오는 이 인디안 수준급이다. 하지만 실제 인디안들은 이제 이렇게 사진에 남은 것들이지만 이들이 앵글로색슨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피해를 받지 않았을 때 어느 정도의 문화적인 퀄리티가 많이 올라가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썼던 막 십자 문양, 스와티카 문양, 또 왕자 문양,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이 훈장에서 또 양식에서 많이 사실 오래된 것과 최근 거의 교차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무튼 프리메이슨 박용만 이야기. 이제 이 박용만 동선 중요하고, 자,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당시, 자, 우리 주요 인물, 존 제이 피싱, 미국 별 5개. 자, 이 사람 동선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어도어 루즈벨트. 자기가 자체적으로 민병대를 만들어서. 자, 아무튼 이제 많이 본 것들을 좀 지우겠습니다. 이 사진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이제 이거
이야기하는 것도 어질어질해가지고, 자, 프리메이슨,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다 여러분들 눈뜨고도 아는 것들 한번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영국 와정들, 영국 왕 로얄들 프리메이슨, 독일 프리메이슨, 다 프리메이슨. 자,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 다 많이 봤으니까 보시고, 자, 동굴 속에 있는 프리메이슨 모임들, 기타 등등 모이고 한장 정도 놔두고, 자, 인디안 사진 보셨으니까 일단 지우고, 아무튼, 인디안 사진들 많이 보면, 동부 13도 미국에 대한 관점, 생각들. 자, 그리고 한반도 왕족들, 어진들, 그냥 그림들 지우고. 자, 베베 신부 동영상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자, 이것도 보시면 알고. 이 부분은 원산, 농. 그러니까 아직 소울이 포인트가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소울이 포인트가 아니다. 소울이 포인트가 되는 과정은 이 일본 제국, 일본의 영향하고 가까운 강조 사항이 되는 거고, 이게 외국인 관점에서는 원산이다. 중요합니다. 아무튼 그 수도원 예수의 한자 잘 썼다. 이 사람 이 정도면 과거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마테오 리치, 아담 샬, 그 제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베베 신부가. 그러니까 잘한다. 뭘? 한자, 영어, 라틴어, 뭐 프랑스어, 러시아어. 근데 중요한 거는 한자다. 바로 이 한자, 우리 한족하고 관련이 있다. 그것도 많이 했으니까. 제가 이제 막 너무 강조하지 않는 뉘앙스들은 계속 중첩시키는 가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베베 이것도 지우고. 오늘 할 이야기는 태극기 이야기니까 피싱 이야기는 아직 해야 되고, 뉴욕 소금 이야기 이제 중요하고, 뉴욕 사진 정도는 하나 있는 게 낫고. 자, 광명에는 사실 이게 데이터 너무 많아가지고 한 이틀 녹화를 하다가 막 장수가 100장 되니까 너무 이게 어질어질해하고 좀 지워 나가면서 지금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광명에 가장 비슷한 이 실체들, 이 패자가 회맹이라고 합시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신이 없는, 천자 가문이 없는, 그러니까 뭔가 표면적인, 하지만 실세는 있다. 그게 세도 가문을 이어온 연결성이다. 이게 없으니까 이제 회맹으로 가는 거고, 연합체로 가는 거고. 이거에 간단한 게 여러분 뭐냐면, 8기군이, 자, 우리가 청나라 하면 8기군입니다. 자, 청나라는 8기군으로 구성됐고, 이 청나라를 무찌르는 게 바로 8국가입니다. 8개 국가. 여덟 개 국가가 어디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또 영국, 이탈리아, 뭐 기타 등등. 이 8개 국가가 청을 의화단 또는 아편전쟁, 물론 아편전쟁 때는 8개국은 아니지만 아편전쟁, 아무튼 8개 국가에 먹힙니다. 그 8개 국가에 8개 가문이라고 할 수 있고, 8개 국가에 이 연합 회맹들이 바로 보헤미안 클럽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영국 또 중심 역할을 하죠. 동부 13도 또 로얄. 그리고 이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아일랜드, 웨일즈, 이거 합쳐놓은 거, 웨일즈를 상징하는 이 문양. 타타리아 음모론에서 등장하는 부엉이, 날개 달린 용, 뭐 그런 느낌.
말의 날개가 달린 용의 말 같은, 자, 이 문양. 타타리아 제국의 문양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많이 봤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어지러웁니다. 어지러워. 자, 그리고 시티 오브 런던. 수없이 이야기했던 시티 오브 런던. 그러면 진정한 런던이 어디 있었겠느냐. 자, 이것도 러시모아산도 오늘 러시모아산 이거 한 장 정도 남겨두고, 자, 미국 지도는 필요하니까. 자, 이래서 타타리아 제국, 자, 타타리아 회맹. 그래서 이 상징 그대로 있는 겁니다. 부엉이하고. 이것도 했구나. 그래서 차이나를 상징하기도 하고. 자, 이제 막 짬뽕 돼 있는데, 자, 이 정도 타타리아, 차이나 뭐 이거 의미였고, 자, 좀 계속 좀 가져갈 거. 왜냐면 이 사람들이 거꾸로 보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또 지워버리면, 자, 이것도 이제 본 사람들은 알 거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도 이야기할 때 대비 달자, 러시아, 달달인. 또 청나라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청나라가 천하를 차지하여, 이제 이 천하는 우리가 한반도적 프레임이 없어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몽고인, 회해인 등 여러 부족들이 섞여 있으니, 이제 이 회해가 5부족 연합에서 이제 이슬람, 유대인 이렇게 등장하는 거. 자, 생목인.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이야기 해줘야겠구나. 자, 5족 협파죠. 5족 협파. 여기서 이제 한반도에 세팅된 사람들은 거의 다 지금의 아시아 이쪽 민족이 되는 거고, 실제 이제 만주라는 아메리카판에서 5족 연합은 다른 관점이겠죠. 우리 5족 연합 보면, 제가 이제 카페에다 이거 한 가지 설명해 드려야겠다. 카페에 여기 이제 링크들 올립니다. 링크들 올리면, 링크들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것들 그냥 보시면 이게 다 연결돼서, 또는 제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 녹화할 때 쓸 겁니다. 쓰는 것도 이제 이렇게 녹화했지만 쓰는 거 있고 안 쓰는 거 있어가지고, 너무 창을 많이 열어놓고 제가 또 이거 정리정도 못 해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가 5족 협파 한번 또 체킹하고 가겠습니다. 중화민국 성립 초기 슬로건이 5족 공화. 5족 공화는 원래 한족, 만주족, 후이족, 몽골족, 티베트족을 가리키는 것과 달리, 이때 이제 1900년대 초반에 일본 애들이 만드는 이 만주국은 일본인 야마토 조선인 한족, 만주족, 몽골족, 러시아족 협력을 뜻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동부 13도에서 또는 북아메리카판에서 이렇게 5족 협파의 그 민족 구성의 오리지널은 우리가 이제 인디안도 들어가고, 앵글로색슨 들어가고, 러시아인 들어가고, 프랑스인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랬을 때 거기서 이제 동부 13도에서 고리 그런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게 이제 인디안하고 또 관련이 있겠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제 5족 협파 읽어보시고, 즉 만들어졌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실 거는 만주의 일본 제국이 뒤에서 또 우리가 유대 자본이 또는 유럽 가문이 또 미국이 기타 등등이 만주란 것을 아시아판에 새롭게 만들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기록이식 갖지 말아야 되고, 아무튼 대충 그런 내용 아시고, 실제는 우리가 이제 그냥 청나라는 생목인 존재해야 된다. 지금 이게
한반도에는, 아시아에는 생목용 관점이 기록에만 남아있다. 자, 아간파천 이거 중요합니다. 아간파천 이야기는 아직 이야기 안 했으니까. 아간파천 이야기하면서 예전에 시즌 1에서 뉴욕 지하철 이야기. 어차피 이 서울은 뉴욕을 어떻게 보면 많이 카피를 한 도시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러시아 제국. 자, 그러면 이제 또 지도 이야기하면서 타타리아 업무로 또 진행하겠습니다. 만리장성도 자, 만리장성 이론에 대해서 또 제가 미리 또 찍고 가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맞건 틀리건 지금 그런 방향성으로 제가 오늘 말하는 방향성으로 이제 이야기 또 할 때가 됐기 때문에 자, 이걸 올려야 됩니다. 만리장성에 대한 가설. 이제 실제 만리장성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오래전에 이미 했습니다. 그거는 뭐 보신 분들 기억하시고, 이거 좀 어지러운 거 좀 지워놓겠습니다. 이거 또 써야 되니까. 자, 만리장성.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리장성.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 관점으로 설정을 하고 또 디테일을 파야 되는데, 우리가 자료가 얼마만큼 좋은 자료가 존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 구글 인터넷 시대가 없으면 사실 금성의 사진 이야기가 여기까지 올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 인터넷이 없던 시절로 가게 되면 사람들이 이 책자에 그 누군가의 쓴 글에 대한, 이게 우리가 하니까 인간이 여러분들이 왜 좋은 시대에 지금 공부라기도 표현이 애매하고. 자, 예전에 우리가 자릅니다. 인터넷이 있던 시대와 지금 인터넷이 없던 시대. 즉, 방송, TV나 책, 그리고 사람들의 이빨 이야기로 갔을 때, 구두로 갔을 때, 얌전한 표현, 구두로 갔을 때, 여러분이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자료가 이렇게 한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초창기에도 누가 무슨 말을 했네, 뭐가 뭔 말을 했네, 뭐가 뭐 했네, 그런 단어를 기반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맞다 틀리다 이거다 저거다 하면서 막 만주 찾기, 또 막 고구려 찾기 막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가거나 불교 가거나 이슬람을 가면 그 교리에, 그 가족의 문화에, 그 종교의 문화에 빠져서 아직도 천국 지옥, 할렐루야, 나미아미타불 이렇게 갇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의식에 갇혀서 행복하면 또 그만이겠지만 대부분 99%는 안 좋습니다. 정신 상태가. 자, 그랬을 때 근데 인터넷 기반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엄청납니다. 볼 수 있는 자료. 정말 이 시대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자료가 많은 만큼 또 이 좋은 소스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조금씩.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만 잘 소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의 프레임에, 하나의 뭐 채널에 또는 기타 등등의 다방면으로 돌아다니시지만 한쪽에서 너무 뇌세척 당하지 말아라. 자, 구글 기반의 비교 교차도 해야 되지만 또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채널을 돌아다니면서 또 이거를 잘 조합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들이 이런 이로 넘어올 때 초심자 입장에서 뇌가 즉 이 뇌의 작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존 프레임이 갇혀 있습니다. 자, 이 프레임이 아니다. 자, 이만큼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하면서 저 먼 이야기, 신에 관한 이야기, 전설에 관한 이야기, 뭐 기타 등등의 이 포인트점으로 이렇게 턱에다가
또 이게 진실이다 하고 또 이런 건 안 좋은 거다. 뭐라고 제가 이런 건 좀 뭐라고 또 찝기는 그러지만 여러분들 의식이 대중의식들이 안 좋다. 자, 아무튼 또 헛소리 집어치우고. 자, 사찰의 음모론. 아, 맞아. 이 만리장성 관련 이야기. 간단한 겁니다. 자, 어차피 가설을 역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자, 금성이 살려낸 이야기 가설. 관점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자, 어차피 맞건 틀리건 밀고 가야 됩니다. 자, 이게 동부 13도 관점. 북아메리카 관점. 또, 이 남미와, 이제 남미와 이 유럽의 관점. 사건들이 동반되기 때문에. 관점이 동반돼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한반도사의 역사 이식이 로컬화가 됩니다. 역사 이식이 로컬화가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 여기. 사건들이, 이 표를 제가 왜 계속 그리게 시간 낭비하면서 그리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 단순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고급진 말로 하면 씨앗 작업이다. 더 고급진 말로 하면 시오니즘하고 관련이 있다. 씨앗 작업, 시오니즘. 언어적 장난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한자 또는 언어 이런 거 갖고 이 장난말로 할 때는 제가 나중에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구글링 기반에 또 여러분들이 배운 거 기반에 기본 데이터를 비교 교차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이건 지금 시오니즘 이야기한다고 하죠. 씨앗 작업, 시오니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또 이게 있습니다. 이쪽에 뉴가 생기는 겁니다. 뉴. 새로운 지혜국, 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구가 갑자기 다 여기에 색깔로 좁혀냅니다. 여기에 이렇게 하나의 제국이 있었습니다. 뭐 하나의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새로운 애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를 다 지워버리거나 흡수하는 게 아니라 밀림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록 유폐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자, 인종은 밑으로 내려가고 기록은 사라지거나 그 기록을 다른 곳에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자, 기록의 동질성, 정반, 기록의 이식, 반, 그리고 이 중간에 또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도대체 이쪽에는 지배 세력, 기록 세력이, 자, 지배 세력은 있겠지만 기록 세력이 없었겠죠. 자, 또 어지러지니까 일단 지우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야기는 태극기 이야기 해야 되는데. 태극기 이야기. 오늘 태극기 이야기 빨리 지금 태극기 이야기 아니고. 자, 만리장성 이야기, 만리장성. 이 만리장성. 이제, 이게 진짜 오래된 거고, 이게 좀 또 다듬어진 거고, 지금은 더 다듬어졌고, 중국인. 만리장성. 자, 그러면 만리장성이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쉽고 단순하게 다 조선이 이식되어졌다. 자, 이제 요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조선이 없습니다. 자, 거꾸로 갑니다. 대한제국도 없고 조선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뭡니까? 고려가 있죠. 자, 고려도 있고, 또, 몽고도 있고. 자, 고려도 있고, 몽고도 있고.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섞였다 칩시다. 거기에 또 이제 북방민족도 있고, 또 동이도 있고. 자, 동이, 만주올리고에서 나온 동이.
일본과 외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일본과 외가 분리되어 있는 곳 동부 13도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아메리칸 지도가 어디 갔지? 이것도 나중에 얘기하는데, 자, 이쪽이 동쪽이니까 이쪽에 동이족이 있는 거죠. 조선족이 됐건 만주족이 됐건 일본이 됐건 외가 됐건. 중국은 이제 서쪽 끼고 북쪽 끼고 남쪽 끼고 가운데. 자, 중국 찾기는 에 대해서는 또 따로 이야기하기로 하고. 자, 그랬을 때 조선 대한제국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고려가 있습니다. 그럼 가설이 두 개입니다. 자, 이걸 설정해 놓으면 역가설이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쪽에 있던 게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쪽으로. 자, 조선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반도 프레임에서 갇혀 있는 사람은 이걸 이해를 못 합니다. 자, 동부 13도적 가점입니다. 자, 이쪽. 자, 이쪽에 아직 이승계도 안 나오고 그 전에 고려입니다. 고려가 있고 동부 13도가 좀 못 먹었으니까 낫게끔 있겠죠. 이렇게. 이것도 예전에 다 이해했던 거니까 감 잡으신 분들. 어차피 금성이 사이된 이야기는 소화되시는 분들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대중들 위한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다른 데서 뇌가 다 털려가지고 막 그런 거 보면다가 같은 단어 나온다고 해서 금성이 사이된 이야기 보는 분들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소화되시는 분들. 자, 그랬을 때 다시 중요한 겁니다. 또 이거 하다가 태극기 못 넘어가네. 아, 이거하고 태극기 살짝 거론하겠습니다. 지금 이걸로 지금 할 때는 사실 아닌데, 어차피 타타리아 음모론적 관점이라는 간판을 달고 역가설을 두는 겁니다. 자, 조선도 제가 색깔을 차별을 정했다. 빨간색 조선. 자, 이거 색깔 좀 튀는 거. 색깔이 차별하게 되는 게, 차별해서 여러분들이 화면상에서 보일 수 있는 게 보라색이 잘났네. 자, 보라색 고려. 자, 조선이 있을 때 이제 함경도 이쪽 사군 육진이 개척돼서 올라가는 거고, 청나라. 그럼 청나라도 없고 조선도 없습니다. 그러면 고려가 있고 명나라도 없습니다. 고려가 있고 원나라가 있고, 자, 가마쿠라 막부가 있고, 자, 그런 시절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빨간 게 없습니다. 자, 빨간 건 조선이라고 치고, 그러면 조선이 한반도 이식될 일이 없겠죠. 그러면 고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려, 기타 등등 전쟁도 많고, 원나라가 또 제패를 합니다. 세계를. 이제 몽고가 여기를 제패했다가죠, 여기를. 자, 여기를. 그러면 이거를 이 북아메리카판으로 보면 한 요 정도겠죠. 북태평양 철도 일어나고 이 로키 산맥 밑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게 캐나다 오디오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지만, 아무튼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대충 알아서 보시고. 자, 그러면 이게 또 밀립니다. 그래서 이 밀린 게, 자, 유럽으로 갈 수는 없죠. 유럽으로 비슷하게 갈 수도 있겠지만, 유럽으로 한자 문화권이 카피가 됐다가 지어줄 수도 있겠지만, 자, 일단 유럽은 잠시 빼고, 자, 그러면 아시아에 고려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아시아가 고려가 왔으니까 거꾸로 동부 13도 조선이 이 아시아 프레임에서는 없어야겠죠. 조선이. 그래서 이거 고려가 되는 겁니다. 코리아. 근데 이 코리아 안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배웠을 때는 천리장성이 있다고 배웁니다. 천리장성. 요쯤에. 천리장성. 이쯤에. 천리장성이 없죠. 당연히. 자, 그러면 동부 13도 분리관점으로, 자, 이게 이제 제가 언제나 말하는 분리관점, 동부 13도 분리관점 가설론입니다. 자, 이게 색깔이.
자, 한반도가 동부 13도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전체 프레임에서 하나가 되는 거고, 미국에서, 좀 미국 지도. 잘 나온 거. 미국 지도. 동부 13도에서 스타트 했다가 하지만 미국은 이 전체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분리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나라, 명청사, 조선 전후기사 똑같은 거고. 자, 분리관점. 즉, 그런 관점, 이해하실 분만 이해하십시오. 이걸 감각적으로 이해하기는. 자, 그래서 분리가 안 됐을 때는 이게 고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랬을 때 고려의 천리장성적 개념이 결국 이 청나라나 고려나 누굽니까? 몽고, 거란, 뭐, 려진, 기타 등등. 북방민족 방어하는 나이. 여기 있다고 하는 게 여기 있는 거죠. 이게 한반도판은 천리장성이고 지금은 만리장성이고 결국은 이게 고려하고 연관된 거고. 그래서 이게 1800년대 말 이전부터 이식 가능성이 있고 이쪽에 뭐 오족이 됐건 한자 문화권이 살고 있는 겁니다. 자, 한자 문화권. 그럼 이 한자 문화권을 고려 시대의 프레임이 왔겠는가? 실제 이 사람들이 신라 사람이겠는가? 실제 이 사람들이 더 올라가서 뭐 중국인들, 한족들, 선비족들, 기타 등등일 것이다. 이거는 이제 더 나중에 풀어봐야 될 일이고 기록이 어차피 우리가 기록 관점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뭐냐? 이 조선 전에 고려적인 것들이 또 고려라는 것들하고 관련돼서 조선 시대쯤에 여기가 또 중심론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계속 지금은 이 유럽 중심론으로 이쪽 중심론으로 펼쳐졌지만 한족 이쪽은 거란 여진 북방민족 중심의 프레임이고 한족 중심, 남쪽 중심 애들이 그래서 이제 남경의 위치가 중요한데 왔을 때는 여기가 하나 써놓겠습니다. 고려가 되는 거죠. 고려 이 전체 자체가 소화되실 분만 소화하십시오. 이게 단계별로 역으로 거꾸로 올라가면 금성의 사일인장에서는 이게 고려가 되는 거죠. 고려판이 이 시판이 되는 거죠. 이 시기는 조선시대 임진왜란 1400년대, 1500년대, 1600년대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러한 가설로 뒀을 때 이쪽에 세트적 관점이 급진적으로 1800년대 후반에 밀려 나온 게 아니다. 라는 그 시간의 관점, 거리의 관점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래전부터 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앵글로색슨이 실제 아시아에 밀고 오는 거하고 실제 이쪽 영역을 살았던 지금의 동양인들이 어떻게 북아메리카 서부하고 연결되는지 또 이들이 실질적으로 삶의 무대인 중앙아시아하고 인도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연결성이 있는데 실제로 인도하고 중국하고의 문화적인 게 너무 이질감이 세다. 자,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고 좀 중요한 거는 또 태극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지금 요 만리장성 이런 거는 다 타타리아 음모론적 관점에서 역으로 들어간 겁니다. 소화되시는 분만 꼭 좋아요를 누르고. 자, 중요한 거는 이 타타리아 음모론을 하게 되면 거론할 수밖에 없는 태극기도 있지만 태극기를 앞에다 제가 태극기
이거 뽑아놨는데요. 이거는 태극기. 자, 이게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 오족의 한반도인은 오리지널 한족인가? 여러분들 이거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한족인가? 선비족일까? 즉 진정한 중국인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일본인인가? 이게 이제 금속인 한인에게서는 한반도 이런 사람들은 더 오래된 한족, 선비족, 또 가깝게는 고려라고 꼭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아무튼 연관점은 이쪽으로 더 두는 게 맞다. 한족, 선비족, 오리지널. 동이족은 좀 아니다. 동이족은 동쪽 오랑캐다. 뭐 그 간단한 거를 우리가 한반도에 있다 해서 자꾸 우리가 중국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중국인이죠. 근데 자꾸 동이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태극기가 등장합니다. 한성 전기회사 마크가 또 태극이 세워져 있죠. 이 태극이 세워져 있는 거는 이 미국에서 등장하는 29사단 마크죠. 이 29사단 마크가 예전에도 이야기했던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29사단. 그리고 이 29사단 마크는 일단 지도라고 자세한 디테일 구글은 이 다음 편에 보겠습니다. 이 다음 편에 봐야 할 디테일한 구글이 너무 많은데 이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 또 이걸 다 소화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또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자, 여기는 한성 전기회사가 한국 미국 전기회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태극 마크는 자, 이거를 쉽게 설명하면 좌우가 결합된 겁니다. 자, 이것도 한국 또 미국 전기회사로 바뀝니다. 자, 그건 또 하고. 자, 그럼 이 태극기. 우리는 한반도 태극기를 박용효. 자, 박용효가 누굽니까? 여러분. 시즌일 때는 이제 이것도 저도 이제 늙었는가. 한 40분, 이제 1시간 이렇게 할 이야기를 꼭 해야 되는데 하면 지칩니다, 지쳐. 말에 힘도 없어지고, 힘빨도 사라지고,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자, 얘 시오도스 루즈벨트. 얘가 박용효로 왔고, 그럼 얘가 태극기하고 연관이 있다 하면, 얘하고 연관된 태극기는 바로 이쪽, 버지니아. 자, 버지니아. 이 남군하고, 이 남군하고, 북군하고의 물론 이거 태극은 어거지로 그린 겁니다. 또 이걸. 자, 이거 말고 이 라인이 있습니다. 이거 라인이 이거 됩니까? 여기 이 라인. 이 라인을 우리나라 말하면 DMZ입니다. 남북전쟁 이후에. 이쪽에서의 남북전쟁 이후에. 그래서 여기에 버지니아와 관련된 방위군 또는 이것을 결합하는 형태의 의미로 이 미국 29사단 국기가 만들어진다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럼 이걸 또 옮기겠습니다. 자, 우리 지도판에다가 지금 지도가 어디 갔는지. 이게 저번에 이게 100장이 되니까 녹화하다가 계속 이야기하다가 지금도 90장인데 어제는 한 200장 돼가지고 지도가 또 어디 있더라. 여기 아니고 자, 여기 맞죠? 이거 위에 지도가
자, 여기. 자, 그러면 이 태극기가 동부 13도에서 등장을 합니다. 동부 13도에서. 그래서 또 이 북태평양 철도에도 등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방향입니다. 방향. 이 방향. 저희가 또 이 방향. 이제 바뀌었지만. 자, 근데 이 한성 거는 이 방향입니다. 이 방향. 보시면. 그래서 이거하고 북태평양 철도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또 이 북태평양 철도가 동부 쪽에서, 오디오 쪽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태극기가, 자, 태극기를, 철도에 있는 동비가 됐구나. 태극기가, 자, 문명화된 오부족. 진실은 무엇일까?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자, 인디안들 관련돼 가지고는 이 거짓 역사가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단편적인 이야기를 또 우리가 네브리스카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태극기가 등장합니다. 또 이쪽 버지니아하고 메릴랜드. 그래서 메릴랜드, 버지니아, 펜실바니아 그 이야기를 펜실, 버진, 자, 남녀, 우리가 이스라엘계는 남녀가 이겁니까? 이건가? 남녀. 자, 플러스 마이너스 만나는 곳. 자, 그게 그래서 메릴랜드가 되는 거고, 이제 그 동네에서 또 이게 또 태극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극이 이제 방향이 이제 고착화가 됐지만, 아무튼 두 개가 융합한다. 뭐 이런 개념은 플러스 마이너스고, 우리 이스라엘계의 다윗별의 이거도 똑같은 겁니다. 자, 근데 그게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또 동부 13도와 관련돼 있고, 이 동부 13도와 관련된 애가 시오도 루즈벨트고, 시오도 루즈벨트가 박용하다.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태극기가 와서 또 그 당시에 이 가장 중요한 북태평양 철도. 지금 미국의 동부와 서부를 연결시켜주고, 미국과 아시아를 연결시켜주는 이 철도가 태극마크입니다. 이 태극마크 두 개의 좌우의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자, 이렇게 태극기가 또 이렇게 진행 방향. 자, 진행 방향. 자, 중요하죠. 자, 이거, 시어도 루즈벨트, 독립협회, 박영용, 동부 13도 미국.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1872년 별 13개죠. 13개 꼬리아라고 등장하는 겁니다. 꼬리아. 의미 있는. 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기사들 여러분도 많이 봤겠지만, 아무튼 이것도 많이 그래서 등장하는 거다. 하지만 이거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우리가 더 파헤쳐 봐야겠죠. 자료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구글 자료가 많이 나와서 그만큼, 이게 또 이만큼 발달된 거지. 그래서 뭔가를 지금 우리가 한시적으로 이 단편적인 증거 자료 가지고 이건 저거다 저건 저거다 제가 못 박지 않는 이유입니다. 누군가가 또 정보가 더 인터넷보다 더 많이 풀려서 그걸 조합했을 때 더 바른 답이 나오는데, 제가 이 시점에서 이 가짜는 건 아니죠. 이 잔잔바리 자료 가지고 이게 진실이다 하고 여러분들을 세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성이 사야 되는 이야기는, 자, 상상의 가설과 추리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가설과 상상과 추리에 여러분들이 더 많은 좋은 자료를 비교교차해서 발전시키면 되는데, 제가 시즌 1 때부터 이제 중요한 자료들 또 잘못 갖고 와서 자기들의 기울어진 해석에 막 섞어서 짬뽕탕 만든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래서 더 소화를 잘해야 됩니다. 너무 자극적인 것들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그 헛소리로 빠져나가는 게 자극적인 거, 허황된 거짓말. 하지만 그 허황되고 자극적인 것들이 더 먹힙니다. 그래서 기록의 비교차로 가설을 만들어 가셔라. 자, 그랬을 때 지금 할 이야기가 그 이야기는 아니고,
태극기. 태극기가 그래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북태평양 철도하고 또 지나가는. 그래서 이제 예전에 7년 전에 이미 금속의 해변역에서 이 시카고 박람회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만국 박람회에서 나온 이야기고 그 오디오 관점에서 미니애폴리스 시카고는 제가 북경 이야기로 많이 했던 거고 소울은 세인트루이스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게 또 이제 이런 거 안 보고 이제 또 이게 한 2년, 3년, 4년 막 이런 전에 이제 댓글에 이제 이런 내용을 막 다른 거 복합적으로 플러스해서 저한테 댓글 달면서 막 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아무튼 중요하다. 자, 그랬을 때 자, 태극기 이야기로 가야죠. 태극기. 그랬을 때 이 북태평양 철도가 나오고 이 블랙힐스가 나오고 자, 이 블랙힐스가 나오고 여기에 관련한 인디안 관련돼서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료는 자, 지금 다 이 자료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료. 자, 그러니까 이 메이슨 딕슨 라인 이 라인이 우리가 DMZ라고 보면 되고 메릴랜드, 버지니아, 펜실베니아 이 연결점에 워싱턴 DC가 지금 있는 겁니다. 워싱턴 원산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한반도의 지리적 관점에 자, 이거를 연결시키는 게 태극기가 되는 거고 태극기가 되는 거고 이 태극기가 이제 이렇게 대한국민회 이렇게 등장하는 거고 자, 이거 하나 또 라이언 일북의 태극 마크 버지니아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나오는 거고 지금 제가 오늘 보여줘야 될 거는 그리고 또 이 관점의 지리적 위치가 동북 구성하고 제가 관련했다고 누누이 이야기했고 이거 자 포트 라라미 조약 1868년 보시면 이게 이제 블랙힐스 관련된 거고 철도 관련된 거고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박용만 소년병 학교 즉 링컨 군사학교 존 피싱 미국 원수 이야기 그리고 이 누굽니까 이 사람 서부군 원수 미국 또 올라가 이게 단체 다음 편부터는 정말 사진을 과감하게 한 10장 안으로 갖고 이야기했어. 이 조 제이 피싱이 이 러일 전쟁 때 지금의 요동에 와서 한반도 요동에 와서 전쟁 감시관을 합니다. 그 애매한 정말 희한한 건데 전쟁 감시관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전쟁을 하는데 감시관 역할로 이 사람 말고 또 몇 명 더 옵니다. 감시관 전쟁을 잘하고 있는지 아주 재밌는 그 업무 중에 하나고 또 서부하고 관련돼 있고 자 근데 지금 할 이야기는 타타리아 자, 기사죠 신문 기사죠. 자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준주 러시아 또 러시아 서부 루이지애나 인디애나 땅의 영역 관련돼 있는데 자 여러분 이 사진 보시면 이것도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자 합성티가 너무 나는 사진입니다. 이게. 수족하고 이제 그 평화협상 했다는데 자, 수족 사진 자 앵글이 안 맞죠. 안에 있는 사람 얼굴 다 밝고 자 배경 흐리고 물론 뭐 인디안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고 이거 자세히 보면 자 필름 포커싱이 안 맞습니다. 같은 거리에 있는 자 이렇게 봐도 티가 나고 포토샵 합성 사진들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포토샵 합성 이제 이렇게 강하게 되어 있는 걸 말하면 또 이제 오리지널 사진들 자체도 다 이제 또 포토샵이라고 또
또 이렇게 시부리는 사람들도 있고, 참, 이게 갈 길이 멉니다. 이 사진은 포토샵으로 매우 의심이 많이 되는 사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우리가 인터넷 시대였고,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도 없고, 일반 아날로그 필름 사진에서는 이게 위대한 합성 기술이겠지만, 굉장히, 자, 이것들은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아무튼 이거하고 또 지리적으로 하면 또 관련된 곳이, 진짜, 미국 서부다. 이쪽이죠, 이쪽. 미국 서부. 인디안, 또, 루이지아나 땅, 이 땅. 근데 이쪽에서 또, 이쪽 이제 서부에서 다 박용만도 등장하고, 안창호도 등장하고, 순원도 등장하고, 재밌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타타리아 음모론. 그러니까 이 태극기에 관련된 한반도적 이야기는, 핵심은 여러분들이 뭐냐면, 자, 8개입니다, 8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거는 간단하게만. 나중에 할 건데 간단하게만. 나온 이야기니까. 이쪽에 있던 게 낫겠죠? 또, 자, 태극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태극이 있느냐? 물론 이제 태극이나 이런 도화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만자. 자, 금속이 사용된 이야기 방식. 이거는 약간 기록 무시하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만자가 있습니다. 그럼 8개가 있습니다. 8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쪽에 4개가 있고 이쪽에 4개가 있고, 이것도 했구나 이제 시즌일 때 이렇게 4개 있고 8개가 있으면 하나씩 더 들어가죠. 자, 이걸 또 상징하는 게 영국 깃발이죠.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자, 영국 국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다 영국 깃발이냐 태극이냐, 그래서 이제 제3제국 나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자가 나오는 거고, 자, 이 만자가 태극으로도 표현되는데, 태극으로 표현되죠. 하나, 둘. 이게 이스라엘기로도 통일되죠. 자, 그래서 1월 성신, 여러분들이 막 고대사에 단어 장난으로 많이 하는데, 고대로 갈수록 간단합니다. 해하고 달입니다. 달이 이제 초생 때는 아니지만, 자, 해, 달이고, 이게 해고, 이게 달이고, 나머지가 별입니다. 별. 사람들, 이거 별자리가 이제 어떻게 되냐.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이제 남자고, 여자고, 자식들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1월 성신. 그것만 여러분들이 깨닫혀도 많은 것을 깨우치는 겁니다. 온마니 반매옴, 온마니 판내옴, 오마니가 밥을 내오거나 팥을 내오거나, 시즌 일때 이야기한 겁니다. 그거 하나만 알면 여러분들은 득도를 한 겁니다. 득도. 자, 아무튼 자, 이렇게 됐을 때 청나라가 8기군입니다. 8기군이라고 하죠. 8기군. 8개의 깃발. 자, 그러면 우하단 나중에 청나라 8개국이, 이것도 수없이 했습니다. 8개국들이 이 가운데를 아웃시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타타리아 음모론의 핵심입니다. 금성이 상이된 이야기에서 하는 타타리아 음모론의 핵심. 그러면 이 8개국의 제국의 황제들이 있는 겁니다. 영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황제가 로얄 가문이 있고, 또 없는 가문도 있고, 반개 가문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 이야기를, 사실 이 이야기를,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에 영국도 있고, 독일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자, 지금은 국가니까 국가로 말하겠습니다. 그 당시는 제국일 수 있죠. 지금 8기군 제국이고, 그 가운데 이 왕자리가 있는 겁니다. 가짜리. 이걸 이제 영어로 말하면 지가 되는 거고, 지. 간단하게, 기호학적으로는. 지는 살짝 놓겠습니다. 프리메이스. 지.
자, 그랬을 때 실종 가문들, 그 이야기 아니죠. 8기군. 8기국이 된다. 자, 이것도 한 장 더. 타타리아 음모론이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8기군. 8국이 됩니다. 북경을 함락한 8국. 여기서 이제 가운데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1800년대는 세도가문의 장난질로 어쩌지 했다. 이제 이 소리고. 자, 이제 지금 이 이야기까지 하면, 이 이야기 하면 또 산으로 가니까. 자, 그랬을 때 지금 태극 이야기니까 태극. 8기군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 옆에가 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 줄입니다. 세 줄. 대부분이 세 줄입니다. 세 줄이 뭐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뭐 2개도 있고, 자, 미국은 이제 13개 졸라 이렇게 있고, 자, 그 헝가리,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있죠. 이들도 이런 겁니다. 다. 짝대기입니다. 짝대기. 짝대기에 칼라가 칠해져 있습니다. 바로 이게 8괴가 되는 거고, 8국이 되는 거고, 8기군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장악한 겁니다. 그럼 이들이 장악한 영역을 확장하는 싸움이 1800년대 그레이트 게임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지구 자체가 이제 그때 이제 이 지도가 등장하는 거죠. 이 지도 자체가 다 하나의 시스템이었냐?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고자 한 거고 하나의 시스템이 아니니까 이게 파이팅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거점적으로는 연결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판이나 인도판이나 중앙아시아판이나 1800년대에 거의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어디서 팽창을 해서 이쪽에서. 근데 과거에 이제 이 동부 세력하고 오디오 세력하고 유럽 세력이 강해지기 이전에는 당연히 이 남방계다. 남방계가 통로로 삼았던 것이 이렇게 아시아로 오는 거고. 근데 이렇게 배 타고 올 리는 없죠. 증기선도 없고.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남미 쪽으로 활발하게 가다가 이게 자, 아메리카가 남북으로 있으면 이거를 좌우로 틀어버린 게 이 판이다. 시즌 1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나치기가 유럽에 있는 거는 아간 반찬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고, 이 나치 제국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이전에는 또 러시아 제국이 되는 거고, 러시아 제국 또 영국, 1차, 2차 세계대전에서 사실은 제국주의가 망한 거다. 그 제국주의를 깨버리는 게 미국이고, 한국 옆에 독립협회가 되는 거고, 자, 오늘 시간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 했는데.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이거 8기군 쬐었을 때 결국 가운데가 사라진 거고, 8개국 연합이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유엔이 나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거를 통솔한 애가 누굽니까? 여기서 이제 유대 음모 자본론, 로스차일드, 록펠러. 그리고 시오니즘. 그들이 믿는 게 바로 유태교. 그래서 이들이 만든 게 천지창조 아브라함. 인류 역사 6000년. 이 프레임 안에 세계사가 정리정돈.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타타리아 음모론에서 빠진 게 무엇인가? 빠진 게. 자, 이제 이게 제국, 훈장, 군복 다 똑같습니다. 이게 사라져버린 게 1차,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까지는 연합했던 일본하고 미국, 파이팅. 자, 이게 다, 이 복장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일본 제국에 태극마크가 있는 거는, 그, 조선총독부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실제 이 태극도 중요하다. 대한제국, 일본제국, 교차점이 있는 거죠. 근데 조선총독부가 또 생기는 겁니다. 또 애매합니다. 아무튼 짬뽕. 자, 그래서 이런 복장들, 체계들이 다 동일하다. 프리메이슨 복장하고도 똑같고, 영국. 자, 그러면 이게 약간 중앙아시아에 있던 니콜라, 몽테그루, 지금 발칸반도 근처에 있던 사람인데,
1900년대 보면 더 이슬람적입니다. 이슬람적. 물론 이 사람도 유럽의 아버지로 불려지는데 이슬람적 복장 젊었을 때. 유럽은 거꾸로 제가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유럽이 성량적 이의적 관점이고 이렇게 이슬람적인 게 더 강했던 거예요. 이슬람적인 게 지금 거의 중동으로 계속 밀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중앙아시아로. 이들이 사실은 더 지금의 유럽판에 존재했을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슬람과 이 천주교는 연결성을 두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유럽의 아버지, 이게 또 유럽들하고 사이를 맞습니다. 딸들 보내서. 니콜라스 1세. 나오죠? 유럽의 장인. 덴마크 국왕 크리스티안 9세와 같은 타이틀을 달았죠. 유럽의 장인. 크리스티안 9세는 이제 이것도 많이 이건 이야기했고, 자 이게 더 이슬람적이다. 자 그리고 이제 망국박람회 2000년에 일어나고 타타리아 음모론 하면 안 할 수 없는 게 에바 브라운 이야기인데 이 에바 브라운 이야기는 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걸 여러분들 이해를 이건 이제 단편적인 예인데 이걸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지 방금 이야기한 것도 가설도 이야기합니다. 멤버십 후원으로 또 후원으로 서포트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잘 하십시오.